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자리에 와 있는데요. 바로 스시야 분당점에서 도산대로점으로 자리를 옮겨서 벌써 2년 넘게 운영하고 계신 이정훈 셰프님의 스시야 도산대로점입니다. 보통 스시야 하면 스시집인데 여기는 스시야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시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원장님들과 보냄브레드 회식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타지점 원장님들과 함께 회식 장소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정훈 셰프님이 운영하는 스시야는 단순히 스시 맛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계절마다 바뀌는 어떤 네타라고 하죠. 생선회 신선함과 그리고 셰프님의 섬세한 손길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늘 기대하게 되는 곳입니다. 특히 도산대로점은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덕분에 공간도 좀 넉넉해서 모임이나 회식 자리로도 손색이 없고 또 스시의 풍미도 말할 것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회식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가격도 괜찮은 편인데 보통 요즘은 스시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스시 먹으면은 뭐 비싼 데는 한 40에서 50만 원까지도 나오는 스시집들이 있는데 이곳은 25만 원이라서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퀄리티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착한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성가비와 만족도를 모두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스시야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스타트는 게살입니다. 확실히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해요. 되게 꼼꼼하게 잘 바르셨고 양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소스가 약간 시큼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산미가 잘 살아있어서 처음에 이제 화이트 와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안주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오늘 코스 제대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대관이라서 셰프님이 좀 더 신경 쓰셨나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어조림이란 전복이었습니다. 문어는 보통 이제 달달하죠. 달달한데 저는 식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쫄깃쫄깃한데 질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감이 되게 좋았고 전복은 사이즈가 사실 깡패입니다. 큰 사이즈일수록 맛있는데 이 전복 특유의 탱글함과 그리고 바다향이 잘 살아있어서 입안에서 문어와 전복 이 두 가지의 대비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세 번째는 청어막기입니다. 청어막기는 보통 조금 한다는 스시집에서는 대부분 많이 나오는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한 그런 막기인데요. 청어가 사실 원래 되게 기름지거든요. 근데 기름진 풍미가 느끼하기보다는 좀 더 오히려 산뜻하게 풀어내는 점이 이래서 이제 청어막기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청어가 손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먹다 보면 가끔 가시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이엔드 스시야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안심입니다. 다음은 메히카리라는 생선인데요. 그래서 약간 반짝거리는 눈을 가진 생선이다라는 이름이라서 메히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들고 굉장히 심해어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는 그런 생선인 것 같은데 이제 구이거든요. 구이인데 입에 넣는 순간에 기름기가 쫙 퍼지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금태와 비슷한 어떤 기름진 매력이 있으면서도 금태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도루묵?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전반적으로 입안을 정리해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각종 와인들이 있는데 화이트 와인 위주로 조금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케는 주욘다이 사케를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가의 사케고 소량만 생산되는 사케인데 굉장히 맛있는 술로 유명한데 이날은 사케를 안 먹는 사람들도 사케에 눈을 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에는 이제 청담점 이동원 원장님이 직접 경험한 시술 노하우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회식 자리에 이렇게 각각 지점마다 그리고 원장님들마다 장단점과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좀 되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본직의 원장님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토론하다 보면은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제가 이제 느끼는 것들을 또 첨언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이 되게 좋았고 딱딱하게 이제 세미나 자리만 갖게 되면은 원장님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맛있는 식사와 함께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참치입니다. 셰프님께서 뱃살 그리고 중뱃살, 등살을 정교하게 손질하고 계셨는데 그 손질하는 모습만 봐도 이제 군침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녹음하는 과정에도 입 안에 침이 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초당 옥수수 튀김이 나왔는데 바삭하면서도 고소하고 알 하나하나의 단맛 덕분에 입맛을 제대로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보통 요즘에 초당 옥수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식집뿐만 아니라 뭐 이태리 그리고 이제 프렌치에서도 많이 쓰는 게 사실 전체 요리로 굉장히 괜찮은 재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옥돔 국물 요리입니다. 옥돔 같은 경우에는 옥돔 특유의 담백함이 국물에 잘 배어 있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은 부드럽게 익어서 국물과 완벽하게 어울렸고 한 모금 먹었을 때마다 뭔가 약간 해장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옥돔 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부드럽다 못해 그냥 입안에서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드디어 금태구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인데요. 역시나 금태답게 특유의 기름진 풍미와 감칠맛이 정말 훌륭했는데 이게 무즙과 함께 먹으니 느끼함도 없고 오히려 풍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까지가 이제 전체 요리죽 쭉 쯔마미들이 나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초밥, 스시 코스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돔이죠. 돌돔 스시인데 돌돔 같은 경우에는 식감이 포인트입니다. 단단하면서도 또 속은 또 부드럽고 그게 이제 바발, 즉 샤리와 만나서 굉장히 좀 뭐랄까 깔끔한 느낌의 스타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마아지가 나왔는데 이 녀석도 굉장히 식감이 좋아요. 돌돔보다는 살짝 부드러운데 아삭거리는 식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은은한 기름기와 달큰한 맛, 돌돔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줄무늬 전갱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냥 아지입니다. 전에 게 시마아지, 이번 건 그냥 아지, 전갱인데요. 전갱이 같은 경우에는 숙성의 장점이 살아있어서 감칠맛이 어마어마합니다. 감칠맛이 어마어마하다가 뒷맛은 이런 파랑 이런 맛들에 의해서 싹 깔끔하게 이제 사라지고 또 중간은 또 고소한 풍미까지 퍼지면서 이 식초와 샤리의 조화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스시였습니다. 이어서는 단새우 스시가 준비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새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특히 스시랑 먹을 때는 새우랑 먹을 때 좀 약간 비린맛이 좀 나더라고요. 아무리 잘 먹어도 특히 이제 와인잔에도 비린맛이 좀 배고 그래서 새우를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날은 단새우가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참치를 앞두고 나서는 이날 이제 준비한 레드와인을 좀 같이 곁들였어요. 이날은 느생조르주 밭이고 생산자는 프레르로크 생산자입니다. 프레르로크는 예전에 이제 DRC를 생산하던 도멘드라 로마네 꽁티를 생산하던 어떤 이제 생산자 중에 한 명이었고 프레르로크 와인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생산자인데 그 중에 이제 느센조르주라는 이제 밭의 와인을 곁들였는데 이 와인 자체가 산미와 구조감이 워낙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복합미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특히 참치랑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일본 갈 때도 그랬고 요즘 특히 이제 참치와 레드와인 조합에 빠져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치를 먹을 때는 항상 마리아주는 레드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드디어 참치입니다. 먼저 나온 것은 중뱃살인데요. 적당한 기름기 그리고 담백함, 고소함이 균형을 이루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예요. 주도로라는 부위인데 가장 안정적인 그런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온 참치는 이제 감장절임에 나온 약가미죠. 약가미인데 깊은 풍미와 그리고 이제 등살 본연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약간 간장의 맛과 참치의 어떤 담백한 맛이 조화된 그런 직계의 여운이 남겨지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금눈돔 스시가 이어졌습니다. 두툼하면서도 부드러운 살 그리고 살짝 그을린 향이 더해져서 고소하고 또 깊이가 있는 풍미가 좋았어요. 그래서 킨메다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어떤 향과 맛이 있어요. 식감도 있고 이거는 겪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성껏 말아주신 후토마끼, 보통 대마끼라 그러죠. 후토마끼랑 그리고 단맛이 매력적인 gyokgu 그리고 모나카 디저트까지 이어지면서 오늘의 코스가 마무리됩니다. 사실 회식 때문에 방문하게 되었지만은 원래 평상시에도 이정훈 셰프님의 코스는 되게 섬세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데요. 특히나 이제 샤리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요리는 과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매력을 충분히 살려냈고 스시 코스 역시 밸런스가 탁월했습니다. 분위기도 되게 편했고 원장님들과 어떤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 경험담도 공유하고 또 술에 대한 느낌, 음식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근처에 강남 한복판에서 이 정도 퀄리티에서 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회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들과 다시 찾고 싶은 믿고 즐길 수 있는 이정훈 셰프님의 스시야 도산대로점이었습니다.